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지긋지긋한 정치 방송이 아닌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재인이 현재 이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임기 한 달 반 남겨놓고 참 이런 종자가 없어요. 또 과거에 여러분들께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채널을 만들기 전부터 이 문재인과 정은경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코로나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아주 신랄같이 비판을 했죠. 그냥 욕설까지 그냥. 정치판이 하도 뭐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방송을 놓쳐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빵식이 TV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먼저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 오미크론이 좀 심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요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미크론은 우세종이 된 지 꽤 됐는데요. 이놈의 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전파력만 강하지 이 치명력이 약하고 감기처럼 한번 면역이 돼서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딴 식의 논리로 이 문재인이 떠들어댔는데요. 그게 아닌 듯 보입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거에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방송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미크론이 치명력이 약하다라고는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끝이 아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변이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현실로 된 듯 보입니다. 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치명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어제 하루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우 좀 심각한 것이 현재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이 7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70%라는 수치는 요게 넘게 되면 병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이렇게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요. 그래서 병실이 부족하다면 이 코로나와 별개로 다른 병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입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제가 재작년부터 떠들어댔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그렇게 많은 추경, 나랏빚을 내놓고 그놈의 돈을 선거용으로 쓰기나 했지 정작 이런 상황을 대비한 병실 확보라든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100조가 훌쩍 넘는 방역 정책을 잘하겠다라고 나랏빚을 내놓고 국민에게 마스크를 한 장 줘봤습니까? 저 인간이? 진단키트를 하나 공짜로 줘봤습니까? 되려 웃돈을 받아먹으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상황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는 수백 명대로 나왔던 확진자를 핑계로 자영업자들을 두들겨 잡으면서 생계까지 위협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더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4월 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풀어주고 10인 이상 모임을 허가한다.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문재인을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니지만 잘한다라고 쌍수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조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백신만 맞으면 중증 환자가 줄어든다, 치명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줄기차게 말을 해왔었는데요. 내가 이거 믿지 말라 그랬죠. 저 인간들은요, 아무런 근거나 논리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항상 코로나 방송할 때 근거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빼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시다시피 2차에서 3차까지 접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사망자 중에 백신을 접종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백신을 안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놈들이 스텔스예요, 스텔스. 뭐 애초부터 이것들이 뭐 하나 제대로 투명하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까? 잘된 건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공개를 하고 잘못된 건 철저하게 감춰버리는 중공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자빠졌는데 이건 더해요, 이놈은.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코로나는 전국에 이미 다 퍼져 있고 확진 검사 수를 조절해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것이지, 검사 수를 늘리게 되면요, 하는 만큼 나온다. 아마 하루에 수백만 명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꼬라지를 보세요. 딱 그 짝이 났잖아요. 자, 우선 31일 목요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2만 명이 넘게 나왔고요. 3월 중순께는 무려 62만 1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일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400명이 훌쩍 넘게 나오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거 아마 한 3개월까지만 통계내봐도 최소 10,000명 이상은 나왔겠죠, 사망자가. 3개월에. 1년이 아니고. 그리고 제 주변엔 거의 다 뭐 백신 2차까지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정부가 밝히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걸 알면서도 또는 증상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는다.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는. 확진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면 뭐 격리도 해야 되고 각종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감기약 등으로 복용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부르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과거에 우한폐렴이 발생하고 대구에서 20명 정도가 집단으로 이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TBS 김어준이부터 해가지고 대구 손절이니 대구 사태니 했었는데 지금 하루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국민들은 그런갑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현실로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 바로 확 끌어올랐다가 확 그냥 식어버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잘못됐고 뭔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조리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정치꾼들도 이런 국민 정서를 악용해서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버티면 된다. 국민들은 다 잊어버려 저거. 바퀴벌레 같으니까. 생각조차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뜯어고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베트남에 오기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증 출국용으로 받기 위해 가지고 PCR 검사를 받았는데 출국용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는 음성 확인증 있죠? 그거 영문으로 번역해갖고 그냥 어디 병원에서 그냥 검사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면봉 한두 번 쓰시고 1인당 14만 원을 받아 먹더라고요. 제가 아들, 와이프 저니까 3명이니까 면봉 3번 쓰시고 42만 원을 지불하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서 마스크 한 장에 얼마 받아 먹었어요? 1,500원씩, 2장에 3,000원, 3장에 4,500원 강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문재인이 뭐라고 했었어요? 마스크 준배급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 먹지 않았습니까? 배급이면 배급이고 앞에다가 준자 붙여놓고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을 배급이라고 하지 앞에다 준자 붙여놓고 돈을 받아먹고 강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돈 받고 배급은 안 해요. 한마디로 문재인은 김정은이보다 더 악랄한 종자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들을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명확한 증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배급 이 돈을 받아먹으면서 강매를 했었고 제가 방송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전체주의 국가처럼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줄 서서 마스크 사! 그러면 새벽부터 그냥 기어나와갖고 군소리 없이 자신들의 돈을 지급하고 마스크를 강매당하고 고기 먹으러 다 나와! 그러면 손에 손을 잡고 식당을 가득 메우고 다시 기어나오지 마! 코로나가 번졌으니까. 그러면 식당이 텅텅 빌 정도로 집구석에서 기어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주의 국가의 국민들이죠. 통제를 하고 통제를 당하고 그리고 요즘은요. 진단키트를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데요. 현재 진단키트는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흔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당 6,000원입니다. 이게 뭐 원가가 몇백 원이다라는 소리도 있고 실제로 유통마진만 4에서 5,000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00원이 뭐가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진단키트 최고 가격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량이 2배로 늘어났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 근데 가격이 그대로다? 자 보세요. 초기에 진단키트가 부족했을 때 정부가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가지고 6,000원 선을 딱 정해놨어요. 고정을 해놨는데
그보다 공급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여기저기 다 풀려 있어요. 그냥 남아있어, 재고가. 지난해 6월에 진단키트 공급량이 1억 520만 개, 올 3월 달에는 2억 1000만 개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딱 2배죠. 그런데 가격은 똑같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격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도 5,000원만 내면 음성 확인서까지 받는데 정확도도 떨어지는 놈의 자가 진단 키트가 6,00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또 바이오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가 진단 키트의 경우는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에 따라서 원가가 틀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스크처럼 여러 곳에서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생산 원가가 확 떨어진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김정숙과 친구라고 했나, 친분이 두텁다고 했나, 아무튼 이런 지오영이라는 그 유통업체 아시죠? 이런 업체를 비롯해서 동원약품, 백제약품, 지오팔 등이 국내 4개 정도의 진단키트 제조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유통 마진을 쳐드시고 계시는데 제조 납품가가 2,000원. 그러니까 유통회사 지오용을 비롯한 회사에서 2,000원에서 물건을 납품받아갖고 물건을 띄워갖고 와갖고 약국이나 편의점에 도매가로 3,500원에 팔아먹고 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3,500원에 구입을 해다가 6,000원에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오용 등의 유통회사가 2,000원의 납품을 받아서 1차적으로 유통마진을 개당 1,500원을 남겨먹고 약국이나 편의점은 3,500원에 받아갖고 6,000원에 판매. 그러니까 2,500원을 드신다라는 겁니다. 원가가 2,000원이니까 4,000원의 마진이 발생되는 거고 더 나가서 1,000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6,000원의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면 진단키트 한 개당 5,000원 이상의 마진을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눈뜨고 코베인 것처럼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요가 몰려서 진단키트 가격이 급등할 때와 달리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조차가 좀 남사스럽지만 문재인이 그간 5년 동안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바이오 회사를 상장시켜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지오영 같은 국민적인 의심이 드는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그래서 뒷돈으로 챙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특검으로 밝혀야 돼요. 이런 짓거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을 바퀴벌레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젠2라고 제가 어마무지하게 방송을 해드렸던 이 셀트리온, 서정진이 어디 처박혀 있어요. 그거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하고 친하다라고 전해졌었는데 느닷없이 가제트 만능 물약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엄청 띄워가지고 삼성보다 주식 부자가 서정진이에요. 셀트리온.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헤쳐먹고. 이 개미 투자자들, 내가 조심하라 그랬죠? 똥 닦는 휴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오용을 보세요. 김정숙과 친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오용이라는 유통회사가 무슨 파워로 마스크를 유통할 때 대한민국의 군을 이용해서 군 장비라든지 트럭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군 인력들, 우리 자식들, 손주들, 조카들 야간에 잡부처럼 알바로 활용하고 앉아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세금으로 뜯어가서 한 해 국방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무려 50조, 60조가 되는데 나라를 지키라고 그 많은 돈을 세금으로 냈더만 지오용 같은 유통회사가 편육이의 백으로 그런 건지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 마음대로 알바처럼 군인들을 부려먹고 군 장비를 지들 납품하는 배달 트럭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데요. 이놈의 문재인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이 방역 대책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거를 내놓기는커녕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저 차기 정권과 장관 자리, 공공기관 자리 요런 거를 두고 네가 몇 개 먹니, 내가 몇 개 먹니 이런 짓만 하고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저런 후한무치한 정부를 갈아엎어달라고 정권 교체를 시켜놨더만 현재 야당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나라라고 제가 저런 것들을 비판 안 하게 생겼습니까?